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청와대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지냈던 김성회 정치평론가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들어볼 만한 좋은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소개에 앞서서 강시열TV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건, 비대위원장 거론에 앞서 투쟁의 전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라. 자기중심의 10대 사춘기 관종, 나르시스트, 살모사보다도 못한 배신자, 한동훈의 대표적 사태가 이루어졌다. 그는 정치 입문 1년 만에 세 가지에서 최악의 바닥을 드러내며 강제 퇴출당하게 됐다. 그 세 가지 바닥은 바로 바닥 인성, 바닥 능력, 바닥 측근이었다. 즉 그는 지독한 자기중심 나르시스트로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와 조직을 이끌 만한 인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최악의 배신, 그 뿌리가 바로 그의 못된 인성 때문이었다. 또 최근 호사가들 사이에서 호떡동원이라고 비아냥 받듯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중심과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리더십을 보였다. 한마디로 진중해야 할 조직의 지도자로서는 최악이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측근들의 능력과 지혜도 최악이었다. 그의 측근들은 궤변에 가까운 말들로 그를 옹호하며 윤석열 정부를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의 책무를 져버리고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소인배적 특성만 드러냈다. 이렇듯 한동훈은 세 가지 바닥을 드러내며 20년간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만행을 저지르며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악의 배신자로 기록되는 신세가 되어 정치권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가 종식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으로는 경륜과 야당과의 싸움, 그리고 조직 수습의 적임자로 몇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며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현실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될 사람에게 현실을 꿰맞추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 매번 그 모양이 되는 거다.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과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이라는 절대절명의 전선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현실에 맞는 과제를 대결할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하는 것이다. 한간 비대위원장이 아니란 말이다. 앞으로의 투쟁 전선은 광장의 전선이다. 즉 광화문 광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대결장이고 무대이다. 그럼 차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광화문 광장의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동훈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힘의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만약에라도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조기에 대선을 치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을 야당이 헌납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싸움의 현장이 광화문 광장이고 당면한 투쟁이 헌재에서 탄핵소추 기각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되돌아오는 것이니만큼 현장 투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광화문 세력과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 전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경륜을 내세워 광장의 대중들에게 불씨를 받는 사람, 무색무취한 사람을 내세우면 그건 번지수가 틀려도 크게 틀린 것이다. 그러면 광장의 대중들과 국민의힘은 괴리된다. 주요 투쟁 전선과 따로 노는 정당이 되어버린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다. 자기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존재 가치가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전선은 광화문 광장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다. 그럼 광장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의 1순위로 거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똥오줌 못 가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자기들의 이성만 생각하니 그런 것이다. 소화적 이기심을 버리고 국가적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올 텐데 말이다. 자, 여기까지가 김성애 전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쓴 그런 SNS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싸움의 전선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랍니다. 거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광화문 헌법재판소가 싸움의 전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화문,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이 광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니만큼 거기에 이 제야 세력과 같이 또 국회 우리 의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를 이 보수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성애 전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지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광화문 세력과 연계해서 함께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지 그런 지도력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투쟁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역시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대중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 아마 김문수 지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 김성애 비서관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김성애 비서관과 제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또 김문수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나물의 그 밥 늘 하던 사람 이런 식이 아닌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셔오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서 모셔오자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의 안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뭐 당대표나 이런 것들 지냈던 사람이 아닌 밖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 체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틀을 완전히 전환시키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 있고 또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전략적인 이런 어떤 마인드의 표출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누가 정말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이 말이죠, 또 다른 분들이 보고서 그것이 또 계속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강신업 TV에도 하나의 또 이제 다음 방송의 어떤 또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의 조건이라든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이라든가 또 김성애 전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잘 모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